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9월 19일 화요일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를 첫 번째 한다 하면, 오늘부터 9월 19일 FOMC 회의가 진행이 되죠. 그 전에 어제부터 그 중요 이슈 부분들을 이제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텔레그램 있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 국내 버전이라면 텔레그램 해외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보안성 부분에서 좀 더 강화된 어떤 메신저인데,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뭐 이슈 정리라든지 좋은 리포트 요약본들이 있으면 아마 전송을 중간중간에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지하고 댓글 부분에 이쪽 주소 부분들을 일단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개 텔레그램 서비스인데 초청의 링크 부분들만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공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알림이의 텔레그램 부분, 알림이 서비스 부분들을 어제부로 오픈을 좀 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그 프로그램 다운 받으시고 웹 메신저 쪽에서 그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방송에 그 채팅방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 채팅을 하실 수 있는 곳은 아니니까 일단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보고서라든지 요약본 부분에서 올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의 주소 부분들은 공지하고 댓글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9월 19일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좀 되죠. 회의가 되는데, 오늘 장중의 움직임들 보면서 야, 이거 흐름 부분들 잘 잡으면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부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7월, 8월, 9월 달 시장 흐름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글로벌 유동성의 방향이 어떻게 잡아질까, 이 성격들이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9월. 부채 한도는 이제 12월 달로 일단 뒤로 일단 한시적으로 밀어놨으니까 이건 일단 제외를 하더라도 FOMC 회의, 22통화정책 회의는 또 보면 다음 달 그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로 잠깐 좀 미뤄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FOMC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이렇게 지금 좌우로 흔들면서 갸우뚱 하고 있죠. 좌우로 배가 파도가 치면서 어느 쪽 방향으로 움직일까, 여기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상승률, 특히 업종군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방향성까지 변동성 자체가 크게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나온다는 의미 부분들은 종목군 오늘 보시면 기술주 경기 민감주 섹터라고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거의 9%, 삼성엔지니어링 7%. 그런데 포스코도 3% 정도 반등 나오고, 어제 급등을 보였던 전기전자는 소폭 좀 숨고르기 부분들, 정고점 수준이다 보니까 숨고르기 부분들을 하고, 여기도 지금 보는 거죠. FOMC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경기 민감 제약주들도 5%에서 7% 정도 상승 부분들을 보이는데 지수는 딱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여기에 FOMC가 경기 확장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첫 번째 요건 부분하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방송 제목을 한판 붙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위기는 기회, 실물 시대가 오픈이 될 건지, FOMC 파도에 따라 편승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4분기 실적 부분들, 아니 4분기의 수익률 자체가 아주 판가름 부분들 좀 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큰데, 먼저 한판 붙자라는 의미 부분들로 저는 아침에 조금 격양되게 좀 코멘트를 좀 드렸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반도국가에 항상 뭡니까, 좀 당했던 외침도, 우리가 외국을 정복한 케이스보다는, 정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죠. 뭐 대마도 정도 있나요? 제 기억 속에 광개토 대항 그 정도. 그래서 공격보다는 수비 쪽에 항상 그런 마인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계란의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관점 부분들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는 게,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이번 그 뭡니까,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전 정권이 그 대외적인 부분들 상당히 많이 막혔던 부분들을 지금 뭐 뚫어야 되고, 새로운 방향 부분들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뚱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나지만 그거 치우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죠.
근데 이런 때일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심축,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길 때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거 섹터 부분도 잘 잡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대형주군에서도 대형주군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 외국인이 한 33% 정도 이미 매집 부분들이 끝났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만큼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장기 자금들도 어느 정도 포석 부분들 이미 깔아둔 게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엄청 가벼워요. 가볍지 않고서는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거의 한 달 동안 빠졌던 계속적으로 쭉 하락 나왔고 삼성엔지도 마찬가지로 삼성엔지 관심 제가 많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하락 부분 나왔던 거 그냥 7% 9% 하루 만에 추세 그냥 확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대형주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중형주 같은 움직임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도 여러분들이 매매 부분들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좋은 장이 된다는 그런 포석 부분에서는 물론 중형주 종목군은 탄력이 있고 좋지만 대형주군 역시 움직임들이 나오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지난해 포스코 20만원대에서 30만원대 넘어갔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지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것처럼 대형주도 고정관념 부분들은 버릴 필요가 있어요. 너무 무겁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수 자체가 반등 부분이 나오고 글로벌 자금 자체가 움직일 때에는 중형주도 물론 후순위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먼저 뭐가 움직인다냐 대형주가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엔지 7%, 현대중공업 9%, 포스코 3%, 한미약품 5%. 이 부분은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의 선반영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형주 쪽에서 진성트윗이 여러 번 얘기를 드렸죠. 중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동진쌤의 경우 후성 이런 종목군에 연관되는 종목군 이 성장주 스토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좀 그런 내용들도 있다라는 진성트윗 부분들 얘기를 드렸죠. 여기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 다. 자, 그래서 FMC 우리가 자산 축소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 심리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금리 인상을 하면 그리고 자산 축소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지금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 부분들이 상승 부분들이 나오니까 작년에 가졌던 건 트라우마 당연한 겁니다. 자산 축소라는 부분들 이제까지 없었던 정책 중에 하나고 예전에 이런 자산 축소 부분들이나 금리 인상 부분들 잘못하게 되면 대공황 때 돈을 풀었죠. 대공황 나왔을 때 먼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조금 살려놨는데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다는 느낌 부분도 드니까 혹시 또 인플레이션 부분이 급격하게 나올까라는 불안 심리로 자본 축소 부분들 너무 좀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더블 디비 돼 버렸죠. 더블 디비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자산 축소, 금리 인상 하든지 말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단 뭐다? 속도가 중요하다. 너무 급격하게만 진행이 안 되면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낮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합의 영향도 있고 허리케인 영향 부분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부채 한도도 지금 3개월 정도 뒤로 미뤘고 그런 상태인데 자산 축소라는 금리 인상 부분들 급격하게 한다 하면 이것은 누워서 침뱉기가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경기 민감주 섹터도 움직임 지수는 별로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지수보다는 업종군에서 경기 민감주 섹터가 움직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는 거예요. 자산 축소 내용이라든지 이쪽에서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 어제 이제 기술주들 최근에 3,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술주들에 대한 성장주들이 한번 딱 끌어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반등 부분들 나오면서 자 어느 쪽 부분들이 수익률 싸움에서 더 좋을까? 위험자산 쪽에서 위험자산 쪽에 어차피 지금 위험자산 쪽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저금리 상태에서 위험자산 쪽에 신흥국이나 위험자산 쪽에 투자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자산 축소라든지 급격하게 되면 자본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위험자산 쪽에 유지가 된다 했을 때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하면 좀 더 공격적인 배팅 부분들이 들어올 거고 그렇지 않고 경기에 대한 확인 정도가 되면 경기 민감주 쪽을 더 끌어올리겠죠. 그걸 지금 이제 결정하는 상황 보면 되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한 성장성 개념 부분들이 강한 종목군들을 끌어올리고 제약주들도 지금 같이 끌어올리고 있죠. 제약주들 끌어올리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 같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이번 주 후반에 결정이 됩니다. 이걸 잘 분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주군에서 20, 30% 수익 내는 건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대형주군도 여러분들 20, 30% 수익 내는 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포석 부분들, 대형주라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형주라 해서 안 된다고 생각 부분들은 빨리 버리셔야 되고, 나쁜 장에 대한 개념보다 좋은 장의 개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산을 해 두실 필요.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우리가 지금 7월과 8월달 레버리지를 쓰지 말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에서 레버리지를 좀 써도 될까 안 될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글로벌 매크로의 유동성 부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대형주들 움직임 자체의 포석 부분들 보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부분들을 보는 게 움직임 자체에서 조금씩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지수 자체는 보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미 국방부 장관의 어떤 코멘트 부분들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조금 부각이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매크로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움직임 자체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트럼프의 유엔 기조 연설 부분들, 북한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협상 부분들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플러스로 압력 부분들을 줄 수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아직 FMC 회의 부분들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여기에 단기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 부분도 좀 될 수가 있겠죠. 그 와중에 오늘 경기 민감주 쪽은 한번 일단 이제까지 하락했던 거,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걸 반등 부분들을 끌어올리면서 향후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에서 한번 올라가 볼까? 반등 부분들 해볼까? 준비를 해볼까 하는 시그널 부분들을 일단 1차적으로 보냈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분이고, 두 번째, 아침에 이제 물론 우리가 수비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강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기조 부분들을 많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좀 확장을 좀 시켜야 되겠죠. 변화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수비 마인드가 좀 커서 괜히 긁어부스를 만드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부분들 좀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사드 때문에 중국 유통업체 롯데그룹들은 지금 문을 닫고 철수를 하고, SK 같은 경우 그거하고 상관없이 더 투자 확대 부분들을 하면서 각 그룹들마다 다른 전략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 장중에 기사 부분들 보니까 이걸 좀 이따 텔레그램 통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일단 그 토이시스 미국의 업체, 유통업체인데 여기가 지금 조만간 파산 신청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유통이 지난번 알렉사 서비스, 음성 서비스에서 아마존의 알렉사라든지 에코 서비스 부분도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식품까지 지금 아마존이 흡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마존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하고 롯데마트 쪽하고 어떤 제휴 부분들, 어떤 협력 부분들이 좀 제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사드로 인해서 롯데그룹은 철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SK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부분들도 확대를 하면서 다른 전략 부분들을 가고 있죠.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래서 2, 4분기, 3, 4분기 실적 부분에서 계속 마이너스고 현대차도 마이너스 꼬는 부분들을 만들었던 게 사드 영향에서 중국이 워낙 수요 파워가 크다 보니까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계속 지금 당하고 있죠. 출혈을 그냥 비 오는데 그냥 비 그대로 맞고 있는 거예요. 맞는 그런 형태 부분들인데 치킨 게임 부분도 서로 이제 기싸움 부분들 하면서 시진핑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음 달 베이다이오에서 그 부분들까지 있죠. 어떻게 보면 계속 뭡니까? 시진핑 정권 자체를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되니까 인민의 지지를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기존의 후진타오 정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점인의 어떤 세력 부분들을 다 털어내고 시진핑 중앙 집권 1인 독재 체제 부분들을 지금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어 가는 그 과정 중에 있으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다음에 그 집권 연장 부분들까지 지금 계속 포석 부분들을 좀 담아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보다는 약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스탠스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대위원 회의까지는 이런 기조 부분들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속수무책으로 좀 당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판 붙자라는 그런 의미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쟁력, 물론 중국이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뭐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의 반도체 M&A 부분들을 미국 업체는 하나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반도체 기술 부분도 너희들한테 매각 못한다고 거절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어떻게든 이 반도체 기술 부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 부분들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은 소심한 바위의 계란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렸죠. OLED 8.5세대의 투자 부분들 중국에 하기로 어떤 결정 부분을 내렸는데 약간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이건 신호예요. 제가 보면은. 그러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지금 한 5% 정도 하락 부분 나왔죠. 하락 부분 나왔어요. 그리고 장비 관련 종목들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드로 인해서 충돌 나오니까 이 불똥이 LG 디스플레이는 그 뭡니까 투자 확대 부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지금 뭡니까 서로 그 수단으로 지금 대리로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 LG 디플은 주가가 단기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오겠죠. 불확실성이니까. 그리고 장비주들도 불확실성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포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역발상으로 두 가지 케이스 부분들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향후에 이걸로 인해서 뭐 중국이 굽히지는 않겠지만 협상 수단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빌미 부분들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첫 번째 부분하고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이제 국내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까지 이 앞에 정권이라든 앞에 부분도 보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국내가 그 정부에서 드라이브 지원책 부분들이 상당히 미비했어요. 이건 국가 핵심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LG 디플 중국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근데 기술이 좀 더 낮은 걸로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소견으로 하는 부분하고 약간 그런 기술력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말 많은 지원책 부분들 우리가 정부 정책상으로도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지금 그런 트렌드지 않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투자 부분 확대됐을 때 이런 지원책으로 해외로 나가는 어떤 제조업 부분들 다시 우리나라로 백시키는 그 뭡니까?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 주가 하락 부분들은 역으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 또 반대의 반등 모멘텀 부분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LG 디플 같은 경우에는 OLED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OLED TV라든지 중소형 POLED라든지 이 부분에서 기술력 부분이 이미 검증이 됐다는 얘기 드렸죠. 주가 빠져도 괜찮아요. 예. 본질적으로 실적 자체의 상승 모멘텀 부분들을 이미 선순환 부분 사이클로 들어갔는데 단기적인 사드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그쪽에 강하게 한번 포지션 부분들 던져보는 거죠. 카드 전체에서 협상 카드 부분들을 던져서 그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트럼프가 잘하는 정책이 있죠. 강압적으로 국경세 장벽 세우겠다. 한미 FTA 없애버리겠다. 나프테 폐기하겠다. 북한 군사 공격하겠다. 라는 부분들 포석 부분들 하면서 상대방이 기어서 들어올 건지 저자세로 들어올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반대적으로 그럴 테면 그래봐 할 때에 향후의 전략 부분들이 좀 틀려져 있는 상태죠. 그걸로 통해서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붙어보면서 서로의 패라든지 이런 부분들 읽으면서 다음 전략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우리가 백인민족도 좋지만 그 마인드 자체를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소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좀 더 다른 마인드, 강한 마인드 부분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좋은 장인지 나쁜 장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 매매 전략 부분들이 좀 틀려지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 자체는 좋은 장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전제 부분이 깔렸을 때 우리가 7월, 8월, 9월달 특히 8월, 9월달 변동성 부분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드렸죠. 이게 나왔을 때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장 급락 지수 코스닥 같은 630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 하락 나왔을 때 자 레버리지 들어가자 지수 들어가자 역발상으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죠. 사드 가지고 흔들어. 그럼 우리도 같은 팩 있어. 한미 FTA 폐기로 흔들어. 그럼 우리 다른 전략 부분들도 강하게 나가는 거죠. 변동성이 나도 하락이 나왔다 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받아치면서 역발상 전략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팅 감각 부분들이 필요한 장세다. 그래서 한판 붙을 때는 붙어서
따라서 이럴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FOMC 회의 자산 축소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는 얘기 드렸죠. 금리 인상 하든지 말든지 이런 관점 부분들 유지하실 필요가 있고, 오늘 삼성엔지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삭들, 특히 금융주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자산 축소의 내용에 따라서 방향 자체가 다시 원점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시장 컨센서스상으로는 나쁜 방향 부분들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 다시 드리면서, 한판 붙었을 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자체에 좋은 장에 대한 나쁜 장에 대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매매 전략 부분이 틀려질 수 있으니까, 대형주에 대해서는 대형주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도 여러분들이 버려두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그램의 그 링크 부분들은 공지하고 댓글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9월 19일 방송 부분들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